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제 재외국민 전형의 모든 대학들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올해는 서류평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해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 과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의 원서 접수 방법, 그 다음에 서류 제출 목록 또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 상담하다 보면은 저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고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이 아무래도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일반 수시 전형에 비해서는 서류 준비도 복잡하고 또 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시다 보면 원서 접수하는 과정들도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원서 접수하는 방법, 서류 준비하는 방법, 또 활동 증빙 서류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서류 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전형의 방법이 있어요. 서류 또는 서류 면접고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 세 번째는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 이렇게 세 개의 군으로 전형의 방법들이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서류 100%, 또 지필고사 100%, 또는 면접 100% 이렇게 원서 지원의 6개를 하나의 전형으로만 다 몰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류와 지필을 병행한다든가 또 지필고사와 면접을 병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우리가 올해 주목할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많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 6회 내에서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 지원을 다 쓸 수 없다 보니 서류평가 전형에 4개 쓰고 2개 정도 지필을 쓰고 그렇게 지필고사에 학생들이 참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많이 늘었죠. 당장 2024학년도만 하더라도 숭실대학교가 지필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늘면서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대학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원서 지원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대학들의 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대학이라고 한다면 연세대나 고려대 또는 서강대, 성균관대 상위대학도 있고, 또 중위권 대학이라고 하면은 이화여대나 아니면 한국외대 같은 중위권 대학도 있고, 조금 하위권 대학이라고 한다면 국민대나 숭실대 또는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이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다시 말해 성적이 좋은 학생도 서류평가, 성적이 어정쩡하신 분도 서류평가,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도 서류평가 전형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서류평가 전형이 올해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자소서가 폐지가 되니까 원서 지원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그만큼 원서 지원이 쉬워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면 오랜 시간도 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보면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쓸 때 하나의 진입 장벽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고 대학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서류평가 전형이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9대1이 넘는 경쟁률, 지필고사 경쟁률은 대부분 다 5대1 이하의 경쟁률.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가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 붙을 가능성이 높다,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꼭 알아주셔야 되고,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예전보다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자, 서류평가 전형의 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대학들이 모집 요강이 확정되어서 전형의 일정이 확정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동덕여대, 그 다음에 덕성여대, 고려대, 세종까지를 정리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전형들이 서류평가 100%예요. 서류평가 100%라는 얘기는 서류만으로 합불이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류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서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학력의 지표를 나타내는
GPA 성적이나 뭐 AP 성적이나 SAT라든가 뭐 공인어학 성적 등등등의 이런 표준 학력 지표도 중요하지만 그런 학력 지표들을 어떻게 기타 활동 증빙 서류로 만들어 가느냐, 또 활동 목록표에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 부분 중요하고요.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만 면접을 실시합니다. 연세대학교는 면접일자가 8월 26일이 면접일자고 고려대학교 면접일자는 8월 18일, 성균관대학교는 일반과는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스포츠, 과학, 그 다음에 의학 계열만 우리가 의예과만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이 보통 8월 18일 또는 8월 18일, 8월 26일 정도 되기 때문에 7월 3일이나 4일 정도에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면접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나중에 면접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의 대부분의 대학은 서류평가 100%를 선발한다. 그만큼 서류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제출 서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연세대학교 제출 서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제출 서류는 세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필수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요. 필수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 두 번째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필수 입력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선택적으로 입력하는 파트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 대학이 결정이 되시면 모집 요강 확인하시고 그 대학의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 제출 방식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일일이 꼼꼼하게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연세대학교와 모든 대학의 제출의 방식이 동일하고 제출 서류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쓸 6개 대학이 결정되시면 대학들마다 제출 서류가 뭔지, 제출 방법은 무엇인지를 모집 요강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원서 접수 시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입력,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고 출력해가지고 대학에 가다 내는 게 아니라 원서 접수 사이트에다가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원서 접수 사이트다. 그러면 뭐냐면 예전에는 부모님 시대 때에 우리가 대학에 원서를 쓸 때는 대학에 직접 가서 원서를 쓰거나 대학에 직접 서류를 제출했지만 요즘에는 원서 접수 대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각자 원서를 쓰다 보면은 서로 번거롭죠. 대학도 번거롭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번거롭기 때문에 원서 접수 대행사라는 게 있고, 그 원서 접수 대행사가 진학사 어플라이, 진학사 어플라이가 있고요. 유웨이 어플라이가 있습니다. 유웨이 어플라이. 지금쯤 되셔가지고는 진학사 어플라이나 유웨이 어플라이에 회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두 개의 사이트에다가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사이트가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두 대학에,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사이트에 둘 다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학사에서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UA 어플라이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어요. 두 개의 사이트 중에서 하나로만 들어가서 접속하시면 되고, 대신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두 사이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사이트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원서 접수 대행사라고 하는 진학사 어플라이나 UA 어플라이에 지금쯤 회원가입을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과연 어떤 사이트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와 있는 얘기가 그거고요. 입학 원서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학사 어플라이나 UA 어플라이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수학시간 기록표 같은 게 있죠. 수학시간 기록표는 초등, 중등 재학한 모든 학교를 빠짐없이 입력하셔야 되는데, 수학시간 기록표를 나중에 가셔가지고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직접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쓰시려면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혹시라도 또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원본 서류하고 대조해 가면서 컴퓨터를 봐가면서 쓰시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제일 첫 번째는 각 대학들의 모집 요강에 가면 이렇게 수학기간 기록표 같은 것의 양식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을 먼저 출력을 받으세요. 출력을 하셔가지고 원본 서류를 보시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미리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작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에 이 내용을 딱 펼쳐놓고 컴퓨터에다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쉽겠죠. 나중에 이제 원본 서류를 쫙 펼쳐놓고 거기서 찾아서 하나씩 막 입력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요강에 또는 각 대학의 재외국민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서식이 나와 있고요. 그 서식을 먼저 다운을 받아서 원본 서류의 내용들을 입력한다. 그래서 수학기간 기록표를 미리 입력하시고 입력한 내용을 보시면서 원서 접수 기간에 작성하시면 되고요. 해외 학교 관련 기록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거의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인데 연세대학교도 그렇게 이렇게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미리 다운 받으셔가지고 다 체크해 보시고 이 내용들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내가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URL, 그 다음에 학제 시작일과 종료일이 언제든지 등등등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서 접수 기간에 들어가서 이 내용 확인하셔서 쓰시려다 보면 미리 확인이 안 된 부분이거나 서류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그때 확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서 접수 이전에 미리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학력조회 동의서 및 학력조회 의뢰서 같은 경우도 다 뭐에서 한다? 그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입학원서, 재학기간 기록표, 해외 학교 관련 사항 기록표라든가 학력조회 동의서 및 학력조회 의뢰서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필수 입력해야 되는 경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초, 중, 등 재학사실 증명서가 있죠. 그리고 재학사실 증명서에는 학년, 학기 및 입학일, 그 다음에 전입일, 전출일 등 연, 월, 일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져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일부 나라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학년이나 학기나 입학일이나 전월일, 전출일 등에 대한 그 날짜가 정확하게 기입이 되지 않아서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고등학교나 중학교 측에다가 이와 관련이 되어진 서류들 또는 증빙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요청하시거나 만약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없다면 학교 홈페이지나 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사유서로 작성을 별도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초, 중, 등 고교 성적 증명서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보통 이런 증빙 서류들은 보통 원서 접수하기 전에 3개월 이전의 서류들이 대부분 다 인정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8월 1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한다. 8월이 아니라 6월 1일이네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2023년 6월 1일 이후에 발급본으로 제출한다고 명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학교에서 발급되어지는 서류, 또 영상 확인이나 아포스티에 날인을 받아야 되는 서류들은 서류에 대한 어떤 그 기간의 제한을 두질 않아요, 보통.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를 아프리카에서 졸업을 했다고 해서 그 초등학교 때 성적증명서를 떼어 다시 아프리카를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적증명서라든가 졸업 관련된 서류 또는 영사나 아포스티에 날인 관련된 서류들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이렇게 서류들 중에서 원서 접수 이전에 한 달 전 또는 3개월 이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하는 서류들이 가족관계 증명서나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도 6월 1일 이후 발급본, 그 다음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6월 1일 이후에 발급본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그 다음에 출입국 관련 사실 증명서는 우리가 원서 접수가 7월 3일이나 4일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6월 1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내가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나가자마자 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확인이 되셨으면 지금쯤 해당 나라나 지역에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에 신청을 요청하셔야 돼요.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난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소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거나 만약에 그게 되어지지 않다면 내가 해외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주사실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 여권 4번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지원자, 부모의 여권 4번이 다 필요하고 개인정보 수집 처리 동의서, 그 다음에 학사 일정표, 스쿨 캘린더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들마다 스쿨 캘린더가 나와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스쿨 캘린더가 또 없는 학교들도 좀 있어요. 없는 경우들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경우들은 본인이 직접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쿨 캘린더와 관련해 되어진 서류의 양식들을 별도로 작성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발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에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다 어떤 경우들이냐면 표준학력 지표와 관련해 되어진 부분들이 선택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원서 접수 시 서류를 스캔하여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한다. 합격 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한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원서 접수하게 될 때 원본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원본 서류를 제출하려면 대부분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되거나 원본을 들고 직접 대학에 가서 입학처에 원본 서류를 내야 되는데 코로나를 좀 겪으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류 제출 방식들이 1차적으로 원서 접수할 때는 PDF 파일로 사본을 제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나면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보는 것처럼 원서 접수 사이트에다가 업로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격 후에 반드시는 원본을 제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학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활동 증빙 서류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입력함,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두 번째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입력한 항목에 한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기록이 되어지는 내용, 어떤 항목이 기록이 되어지면 반드시 증빙 서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증빙 서류가 없으면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작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 서류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4 사이즈 20페이지 이내로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교내 비교과 활동 및 봉사활동은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것만을 인정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대학들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득한 것만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경우들은 졸업생과 재학생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득한 것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것도 인정을 하다 보면 재수생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즘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해 주는 게 추세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것도 인정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재수생이다. 그럼 내가 재수생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 내가 학력 지표의 향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것을 결국은 토플 성적이든 SAT 성적이든 성적이 올랐을 때 그걸 모두 대학에다 활용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일부 대학인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성적도 인정해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범위는 적지만 결국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 스펙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비교과 활동, 봉사활동 등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얘기도 보니까 외국 소재 고교 또는 특별법에 의한 국내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국제학교 출신자가 고교 재학증 취득한 성적 자료만 인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성적은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출신학교 프로파일. 학교 프로파일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학사 일정, 교육과정, 개설과목 및 심화과목 이수 현황, 성적 분포, 진학 현황 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보통 스쿨 프로파일인데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스쿨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다운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데 일부 나라나 고등학교는 학교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가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다른 학교의 스쿨 프로파일의 어떤 그 샘플을 좀 보시고 학교 홈페이지 내용을 잘 조합하셔가지고 그거를 프로파일로 만드셔서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은 대부분 다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스포츠 과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합불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만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서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서류는 바로 뭐냐면 GPA 성적, 학교의 GPA 성적이라든가 표준학력 지표라고 하는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뭐 IB 디플로마나 AP 성적이나 SAT 성적이나 ACT나 토플이나 JLPT나 HSK 같은 이런 공인학 성적들은 대부분 다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량적 평가라고 하기 때문에 학벌에 되게 중요한 요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량적 평가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지만 학교에서 받은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리더십 활동이나 이와 같은 서류들인데 특히 이 서류들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학교들마다 이러한 관련된 서류들이 잘 발급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는 학교들도 있고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도 없고 봉사활동도 없고 동아리 활동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활동 서류가 아예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빙서류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증빙서류가 각 대학들마다 비교과 활동 증빙서류 또는 기타 활동 증빙서류 또는 학생부 대체서식 등등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각 대학들마다 이 서류의 형식이 다 다르다는 점. 이거 어려워요. 다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올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보시는 것처럼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에 담아야 돼요. 자기소개서 역할은. 자,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어떤 역할이냐. 일반적인 학력 지표들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을 그냥 정량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학생의 노력, 그렇죠? 학생의 탐구의 과정, 학생의 학업의 과정, 고등학교의 생활,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진로 방향 등을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였기 때문에 결국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는 올해 첫 해년도가 결국은 이렇게 비교과 활동 증빙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매우 중요한 한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표준학력 자료 및 어학능력 서류. 두 번째는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어져 있냐면 봉사활동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는 말 그대로 서류명 쓰고 발행일, 발행기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비고의 란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근데 비고의 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비고의 란에다가 자기소개서 형식의 감상평이나 학생의 소견을 적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비교의 란에다가 뭘 적는다고 한다면 이 서류와 관련이 되어진 가치, 의미 있는 것을 간략하게 가급적이면 글자 수가 20자 이내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20자 이내로 활용하셔서 비고의 란을 활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에서 보시면은 지금 글자 수가 50자로 되어져 있죠. 글자 수가 긴 것도 사실은 뭐 100자, 200자 쓰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글자 수를 20자 정도로 압축해서 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자 수를 쓸 때 우리가 꼭 주목할 점은 자기소개서가 대체가 되어지는 첫 해년도이기 때문에 폐지가 된 첫 해년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활동의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와 같은 개인적 소양이나 감상평을 적으시면 안 되고 뭘 적어야 되냐면 이 활동의 가치를 적으셔야 돼요. 활동의 가치. 비교과 활동의 가치. 이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학교에서 중요한 활동이었는지 실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시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봉사활동도 글자 수가 30자이기 때문에 30자의 글자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는 게 중요한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작성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서류 잘 챙겨서 준비해서 넣으면 합격, 서류 잘 못 넣으면 불합격 이렇게 서류를 그냥 형식적으로 잘 채워서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재외국민 전형은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제출하다 보니까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실제 보는 사람의 눈에서 어떻게 잘 보이도록 보는 사람의 눈으로 봤었을 때 얼마나 학생의 역량들이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시각화시키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하고 양식이 완전히 다르죠. 고려대학교는 10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부분에서는 공인성적, 교내수상, 교내활동 되어져 있고요. 서류명, 발급일자, 발급기간 총 매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기재할 수 있는 글자 수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서류명에다 써야 되거든요. 서류명을 두 칸으로 나눠서 위에다가 서류의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다 간략하게 한 20자 정도로 해서 그 서류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서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취득한 것만을 인정한다. 단 취득 후 제도적으로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공인 성적은 고등학교 이전에 취득한 것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도 연세대학교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학능력 증빙서류 있고 표준학력 자료가 있는데 어학능력 증빙서류는 공인어학 성적 들어가고 응시일, 발행일자 들어가고 비고가 들어가죠. 비고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다 글자수를 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비교과 활동 증빙서류를 개인적인 소견이나 자기소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어지면 금지사항이에요. 금지사항. 그러니까 글자수를 길게 쓰지 말고 20자 정도로 이내로 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거나 의미 있는 내용들만 기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표준학력 지표 같은 경우도 시험명, 응시일, 발행, 비고가 있으니까 활용하게 되어진다면 이 박스를 어떻게 써요? 2단으로 나누어서 위에다가는 서류명을 적고 밑에다가는 간략하게 20자나 30자 이내 정도로 해서 이 서류나 활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길을 기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정말 나열식으로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략하게 내용을 집약해서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기타 활동 증빙 자료는 보시는 것처럼 활동 내용의 글자 수가 50자라고 딱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50자 이내에서 내용을 작성을 하는 건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종전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작년 같은 경우 세계문학, 그렇죠? 대학들마다 문학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하나 쓰게 되어질 때 1000자 또는 뭐 1500자 이렇게 쓰는데 글을 길게 쓰는 것도 어려워요. 물론 당연히. 하지만 이렇게 50자 정도 내로 압축해서 용어를 선택해서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활용해서 쓰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1번, 2번, 3번 문항에 들어가는 모든 활동 증빙 내용들이 전체적인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서강대학교 설명을 드립니다. 서강대학교는 지금 보면 또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학교는 몇 개가 되어지면 10개의 항목이 되어져 있고요. 활동명에 약 50자를 쓰게 되어져 있죠. 보시는 것처럼 띄어쓰기 문장 부호를 포함해서 50자니까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활동명 넣고 그 다음에 활동명을 조금 더 부연적 설명도 가능할 것 같고요. 활동 내용에다 각 300자를 쓰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300자씩 하면 10개만 하면 3000자예요. 사실상 3000자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가 그냥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작성을 좀 꼭 하셔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증빙서류 제출 칸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 작성이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증빙서류 제출이 반드시 가능해야만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 작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양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목이 15개 항목이에요. 그렇죠? 다른 대학들이 보통 10개 정도의 항목이었다 그러면 15개 항목이기 때문에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15개 항목을 채우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15개 항목인데 뭐 5개 채우고 나머지 비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15개 항목을 가급적이면 채우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활동명에다가 글자 수가 30자 이내 정도로 작성이 되어져 있고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영어로 90자 이내로 작성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30자라고 하는 글자 수는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30자 이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이상을 초과하면 작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신 거기 때문에 하단의 내용을 보면 학생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활동 서류를 최대한 15개까지 작성한다고 되어져 있으므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활동은 기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점도 꼭 보셔야 돼요.
대학들마다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 형식이나 작성의 방법도 다 다르고요. 대학들마다 서류의 양식과 서류 제출하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 대학이 결정이 되어지면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모집 요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출 서류 방법, 그 다음에 증빙 서류 작성 방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10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류명 있고 기간 있고 비고의 50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대학교는 비고의 란에다가 서류명에 대한 그 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기재할 수 있도록 50자로 적어놨죠. 근데 다른 대학들은 지금 보면 비고의 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도 비고가 있지만 비고의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도 비고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비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대학교에 우리가 기타활동 증빙서류 목록표를 보시게 되어지면 비고란을 통해서 비고란에다가 이렇게 서류명에 대한 그 내가 활동했었던 서류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적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대학교 보니까 비고란하는 자기소개서에 준하는 내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평가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와 관련이 되어지는 내용처럼 개인 평이라든가 개인적 감상이 이런 거 적지 마시고 서류와 관련이 되어진 그 서류나 활동의 가치나 의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 학교에서 어떤 그 탐구보고서나 학술활동을 했다면 그 학술활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탐구활동들을 기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대 보시면 이화여대도 10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서류명, 구분, 발급일자, 발급기간 있고 비고가 있고 그리고 글자 수의 제한도 없고 그 다음에 비고에다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서류명에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죠. 근데 이 내용을 이화여대만 보면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보여드렸었던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를 쭉 훑어서 보면 이 지금 이화여대의 기타활동 증빙 목록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지 알겠구나. 서류명에다가는 첫 번째는 제일 윗칸에다가는 서류의 제목을 달고 밑에 란에다가는 약 20에서 30자 정도 내에서 간략하게 이 서류의 활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내용을 적자. 그렇죠? 구분에다가는 뭘 쓰는 겁니까? 이게 뭐 수상이면 수상 또는 표준학력지면 표준학력지의 항목의 제목을 다룰 거고 발급일자 증빙이 있어서 쓰고 그리고 비고의 란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겠죠. 가급적이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양식, 글자 수에 맞게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셔서 쓰시게 되어지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실제 평가를 하지 않거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의 규칙,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외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빙서류 목록이 12개예요. 12개. 한양대학교가 12개, 그 다음에 한국외대가 12개의 목록이고 활동 증빙서류 제목에는 20자 내로 글을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20자 내로 쓰도록 되어져 있고요. 주요 항목에는 한 항목당 100장씩이에요. 100장씩이면 12개의 항목이니까 1200자. 이것도 거의 자기소개서 같은 형식이죠. 그러니까 서강대학교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요 내용에 들어가는 글자 수의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작성을 되게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관명 홈페이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작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외대 하단의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고등학교 1학년이나 3학년이거나 아니면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 활동 내용만을 기재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그 외의 기관의 활동은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서류평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류평가 전형의 대부분의 대학은 다시 말하면 연세대나 고려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서류평가만으로 학부를 결정한다.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서류에서 뭐를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냐면 첫 번째, 학력 지표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나 적극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더군다나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기타 활동 증빙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쓰냐면 활동했던 내용들을 그냥 순서대로 열거하면 된다. 또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길게 자신의 소견 또 자기소개서 형식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주장들을 일방적으로 적어놓는 경우도 많고 글자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기타 활동 목록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강대학교나 한국외대에서 보듯이 한 항목의 글자수가 100자 이상이 되어진다면 전체 글자수가 많습니다. 신중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